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동안 대한민국 안팎으로 꽤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검찰개혁, 조국 사태, 부동산 정책 등 여러 화두가 대한민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향은 맞다, 이제 열매를 맺을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의 평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마침 이때 청와대를 나온 분이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와대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지난 것 보름 같습니다. 정도. 이제 네. 꽤 되셨는데 네. 좀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청와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새벽 5시에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보통은 새벽 5시에 출근해야 됩니까? 예, 새벽 5시에 집을 나섭니다. 따로 청와대 안에 관사 같은 게 있는 건 아닌가요? 청와대 옆에 관사가 있긴 합니다만 네. 전 집에서 출퇴근을 했는데요. 네, 보통 5시에 집을 나서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힘든 생활 견디셨습니다. 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윤건영 실장 하면은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옆에서 보자는 그림자 같은 존재셨는데 아까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스스로 호위무사라고 자칭하시기도 하셨고 또 뭐 그림자, 최측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어떤 표현이 맞다라기보다도 네. 말씀 주신 것 중에 측근, 복심 이런 표현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네. 왜냐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모든 참모들 수석부터 행정관까지는 다 같은 참모입니다. 역할에 맞게 자기 일을 할 뿐인 거고요. 네. 특히 대통령께서는 측근이라든지 일종의 소위 말해서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죠. 그걸 네. 굉장히 경계합니다. 지난 정부가 문고리 권력으로 인해서 낭패를 봤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는 절차와 토론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청와대 내에 정책실, 안보실, 비서실이 있는데 네. 이 3실이 토론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보고되고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네. 측근이라든지 복심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은 조금 적절치 않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핵심 참모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래 곁에 있었다 정도가 딱 알겠습니다. 올해 곁에 계셨던 네. 윤건영 전 상황실장님이십니다. 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까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좋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 말고 좀 더 좋아지신 점 있으신지 또 안 좋아졌다, 좀 아쉽다, 청와대 안 나가서 좀 힘들다 이런 것도 있나요? 일단 시간을 제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입니다. 원래는 대통령의 시계대로 맞습니다. 움직였어야 했는데. 참모는 자기 시계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참모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로지 저의 의지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고요. 아쉽다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서 2년 6개월 동안 저는 상황실장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나 아쉬움이 남는 건 없습니다. 다만 후회 없이라고 네. 나왔다. 다만 남아 계신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나온 것 같아서 그게 좀 미안할 뿐이지 아쉬운 건 없습니다. 보통 이럴 때 시원섭섭하다는 표현 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시원한 게 큽니까? 섭섭한 게 큽니까? 50대 50 같습니다. 50대 시원하고 50. 섭섭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저는 3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청와대가 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좀 새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변화를 도모하려면 저처럼 좀 오래된 사람들이 나와주는 게 좋겠다. 할 만큼 하신 분들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측근, 복심 이런 표현들을 언론에서 씁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게. 네. 그런 표현들이 통용되고 쓰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 누가 되고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가요? 네, 일종의 그런 생각인데요. 네. 저의 존재가 대통령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집권 후반기가 되면서 네. 그동안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만 좀 잘했던 거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는 입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직접 얘기도 못하고 네. 답답하셨겠는데요. 답답하죠. 답답했던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으셨나요?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자리 정책입니다. 네. 저희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매월 고용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네. 언론에서는 고용 참사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근데 지난 1월 15일 날 고용 통계, 2019년 고용 통계가 나왔는데요. 연간 전년 대비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 네. 취업자 수가. 작년과 같이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30만 명이 늘었다라는 것은 정부 정책의 성과가 일정하게 일어난 거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고 평가할 지점은 있습니다. 물론 네. 다방면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다 다니셨습니다. 대통령 일정 중에 현장 일정 중에 60% 이상이 경제 민생 그렇군요.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정기획상황실장 이름이 바뀐 거죠. 원래 국정상황실장에서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자리가 국가 어떤 위기 같은 게 있거나 뭐 네. 신호가 감지되면 여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하고 또 네. 그걸 옆에서 보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4개월, 2년 7개월. 7개월 일하시면서 네. 아, 위기가 찾아왔는데 또는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 이런 신호를 감지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시는지 또 그게 가장 컸던 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정책과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가 찾아온 적은 제가 볼 때 잘 모르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봐지고요. 네. 다만 이제 안전사고, 대형 재난 사고들이 정권 초에 좀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불도 있었고요. 예, 밀양 화재, 영화제도 있었고요. 제천 화재, 맞습니다. 그다음에 포항 지진, 네. 강원 산불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뭐 밤을 꼬박 새워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강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네. 대통령께서 새벽 1시에 NSC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녘부터 전국의 소방차가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고 강원도로 광주에서 가고 그랬죠, 그때. 향해 갔지 네. 않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되게 좀 뿌듯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는 보람을 좀 그런 데서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이른바 조국 사태 때는 청와대에서 아, 이거 위기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무적인 사안이고요. 국정기획상황실이 정무적 사안도 스크린을 하긴 합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사안을 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정무적인 사안들은 해당 수석실이 다 소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 나온 걸 들어보면 그래도 대통령께서 참모들 좀 모아놓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다 받아봤다라고 얘기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간략하게. 대통령 순방을 마치고 와서 그랬죠. 참모들과 새벽 1시까지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할 것인가 벌였습니다. 말 것인가. 예, 허심탄회하게 어떠한 선입견도 두지 않고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바로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생생하신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네.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청와대로 불러서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네. 찬반은 대통령 주로 말씀하시진 않았고요. 당시에. 듣기만 하셨고. 예,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전부 다 들으시고 일요일 날 저녁에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성 실장께서는 당시에 어떤 조언을 했나요? 저는 임명 쪽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물론 맞습니다. 뭐 문 대통령 임명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네. 지금 상황에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네. 좀 적절치 못하다. 평가의 기준도 없고 무의미한 거 아니냐라는 네. 거고요.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되었건 지난 6개월 동안 조국 장관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요.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반을 떠나서 이제 네. 좀 국민 통합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놓아드리자 하는 말씀에 예. 그게 들어있다라는 네. 거군요. 아까 제가 왜 나오셨습니까라고 질문 드렸을 때 세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네.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네, 네. 그게 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직접적인 계기라기보다는 그 네. 과정에 있었던 일이고요.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깊은 고민 끝에 청와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오셨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출마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총선이라는 게 당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쩌면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뭐 맏형이라고도 뭐 맏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쨌든 어떤 리더격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뭐 네. 정가에서도 지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은 저는 촛불 정신의 완성, 촛불 정부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총선의 통해서 성격이 그렇다. 예, 네. 매우 중차대한 선거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좋은 사람,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라든지 학계라든지 전문 영역에서든 좋은 분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일각에서 청와대 출신들이 많다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네. 지난 1년 전에 이미 공천의 룰을 확정한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정하고 정당한 경선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어떠한 프리미엄이나 특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당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택할 걸로 보여집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청와대에서 바로 옆에서 보좌 하는 네. 것보다 밖에 나와서 정당에서 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네. 문재인 정부 또는 대통령을 어떤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포부 같은 걸 마지막으로 좀 밝혀주십시오. 그 총선에서 제가 뭐 제 개인이 뭔가 큰 일을 하겠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은 촛불 정부를 완성시키는 네. 그 국회를 개혁해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미랄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네.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